자, 132번 먼저 보면 지금 가번 조건을 보면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 같아. 지금 목하고 그 다음 나머지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검산식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검산식. 이유는 몫이랑 나머지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식을 완벽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써주고 더하기 나머지가 gx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검산식 먼저 써주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검산식을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야.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검산식 이 형태, 그러니까 뭐 a는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여기서만 쓰는 거, 이것까지만 쓰는 거는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건 b의 차수하고 그 다음에 이 r의 차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 b로 나누었을 때 차수가 b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걸 늘 확인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지금 gx하고 gx의 차수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얘의 차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나번은 일단 지우자.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gx가 몇 차식인지를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보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gx의 차수하고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2x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 이게 gx가 몇 차식이면 이걸 만족하는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의 차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만약에 gx가 이렇게 써놓자. 일단 gx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얘를 n차식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나눌 때 상수로 나누는 거는 보통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상수로 나누는 건 생각을 안 하니까 이 n은 일단 1 이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 1 이상. 그러니까 gx가 상수가 되는 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다항식에서 상수로 나누는 거는 이제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1번 gx가 n이 1이라면 n이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같은 말이 gx가 1차식이라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x가 1차식이면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gx의 차수는 몇 차가 되지? 1차고 1차. 그 다음에 gx가 얘가 1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2차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1차 빼기 2차는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면 안 돼, 알겠지? 1차식이랑 2차식이 그냥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결론적으로 2차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2차.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2차가 된다. 저번에도 수업 때 한번 했지만 예를 들면 x 3승 이거 3차잖아, 그치? 그거 하고 2차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런 3차하고 3차식, 그 다음에 여기 2차하고 두 개를 뭐 더하거나 아니면 뺐을 때 결과적으로 그 결과도 뭐 3차가 나올 거라고. 되겠지? 차수가 더 큰 걸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어, 더하거나 뺄 때에는. 근데 만약에 곱하면은 차수끼리 이제 합쳐지겠지. 그러니까 차수끼리 합쳐진다는 거는 만약에 얘네들을 곱하면은 이 x 3승이랑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곱해지고 뭐 뒤에 뭐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x에 5승 나오니까 얘가 5차가 된다고. 그치? 곱할 때에는 차수끼리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 더할 때에는 그냥 섞이는 거니까 높은 차수 따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놓으면 간단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그럼 일단은 n이 1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gx가 1차식이면 얘가 1차고 얘는 2차가 되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1번은 땡. 그 다음에 2번
n이 2라면, 그러니까 gx가 2차식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gx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고 얘는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gx가 2차인데 2차랑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야. 이건 저번에도 얘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조심을 해야 돼. 2차하고 2차 중에는 차수가 더 큰 게 없잖아. 2차랑 2차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2차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게, 물론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런 거 두 개를 더한다고 치면 2차가 되는 게 맞아. 2차식, 그치? 근데 문제는 가운데 만약에 뺀다고 치면, 얘네들을 뺀다고 치면 요 x제곱이랑 요 x제곱이 사라지면서 이게 1차가 나오기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2차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차수면 그 최고차항이 사라질 수가 있어. 이 최고차항이랑 이 최고차항이 더하거나 빼면서 서로 최고차항이 사라질 수가 있다. 수 있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랑 2차를 더하거나 뺄 때에는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2차항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2차라고 하면 안 되고 2차 이하라고 해야 돼. 2차 이하. 그러니까 2차보다 차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하다. gx는 2차인데 얘는 2차 이하니까 뭐 1차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 n이 2일 때 gx가 2차식이면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n이 3이라면 3 이상으로 하자. 3 이상. 그러니까 3차식 이상이면, 그럴 때 gx가 n차식이면 gx는 n차식이 되고 얘는 n차고, 그 다음에 gx가 이제는 n차인데 여기서 빼기 2차니까 요거는 높은 차수 따라가기로 했지. n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n차가 될 거야. 그러면은 n차하고 n차가 지금 똑같아지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사실에 모순되는 거지. 그치? 모순. 이렇게. 그냥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결론은 gx는 2차식이어야 하며 gx는 얘는 2차식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리고 나서 2차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gx 마이너스 2x제곱 요 나머지가 얘가 여기 좀 지울게 이제. 그럼 gx가 2차식이라고 하면 얘는 2차고 얘는 2차, 그 다음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치? 나머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차 이하가 돼야 돼. 얘가 1차 이하. 근데 생각해보면 gx가 2차식인데 마이너스 2x제곱을 했을 때 1차 이하의 식, 그러니까 ax 플러스 b꼴이 나온다는 건 gx 자체가 2x제곱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점점점 이렇게. gx가 2x제곱 점점점으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해줘버리면 여기 이렇게 사라지면서 1차식이 나온다고. 1차 이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1차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gx를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다. gx는 이 상태에서 얘가 1차 이하가 되려면 gx 자체가 최고차항이 2x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요까지만 따라올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러고 나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제일 위에 있는 검산식 다시 한번 써보면 fx라는 건 gx니까 2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에다가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2x제곱을 써주는 거니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gx 마이너스 2x제곱 해주면 얘가 ax 플러스 b 요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 있으니까 묶어내는 것도 괜찮아. 요 ax 플러스 b 있으니까 얘로 묶어낸다고 치면 ax 플러스 b로 묶으면
앞쪽에서는 2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남을 거고, 뒤쪽에서는 플러스 1로 묶일 거고. 됐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fx가 지금 아직 사용 안 한 게, 이제 제일 문제 조건 제일 위에 보면 fx는 의 최고차 계수, 최고차 계수는 1이다. 개수 1이다. 그 다음에 요거 아직 안 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이제 이거는 바로 하기로 했지? 어떤 식을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이거 이제부터 r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방에 쓰자고. 한 방에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뭐 gx라고 한다고 치면, 얘를 0되게 만든 x 값을 여기다 대입하기. 그치? 그래서 g의 알파 이렇게 한 방에 써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보여주자. gx는 x-알파의 어떤 몫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인데, 양변에다가 알파 대입해주면 g 알파는 0 곱하기 몫에다가 더하기 나머지 이런 모양 되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는 g 알파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로 되니까, 우리는 나번 조건에서 x-1을 0되게 만든 x값인 1을 fx에다 대입해주면 f1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거, 요거 활용하면 ab 값을 둘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fx의 최고차 계수가 1이어야 되는데, 최고차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ax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2x제곱하고 만나서 최고차항이 될 테니까, 최고차항은 2ax 3승 이렇게 출발하겠다. 그치? 근데 요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 거니까 a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a 값은 일단 현재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양변에다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f의 1은 a 플러스 b에다가 이제 여기 다 1 대입해주면 3 플러스 a 더하기 b 요건데, 아까 전에 a 값을 2분의 1이라고 찾아놨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b에다가 2분의 7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b 요렇게 된다. 근데 f1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했으니까 f1이라는 게, 요게 f1이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전개를 한번 해보면 b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b에 2분의 7b니까 2분의 8b가 돼가지고 4b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7, 근데 그게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얘를 1로 이항시켜주면 b제곱에 플러스 4b 더하기 4분의 16이니까 4는 0 이렇게. 그러면은 b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0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고, 그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물론 중근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저식을 만족시키는 b 값을 찾는 거니까 그냥 b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러고 나면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f의 u 값이니까 fx를 다 만들어 버릴까? fx를 만들자. 일단 fx는 요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주자. 요 식에 다시 대입해주면 a는 아까 2분의 1이었고 2분의 1x에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제곱에 2분의 1의 x에 b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요렇게. 그럼 요거에다가 f의 6은 x 대신에 6 대입해주면 되니까 앞에선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여기다 6 대입하면, 그 다음에 66에 36에다가 2배니까 72 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뒤쪽에는 75에서 1 빼니까 74, 그러니까 7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133번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보면 fx를 이번에는 가본 조건은 하나, 아까 전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다. 그치? 나번 가지고
나번에 보면 지금 몫에 대한 정보하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있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검산식을 작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 먼저 하시고 검산식을 먼저 쓸 건데 그러면 fx는 보자. 일단 rx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고 qx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qx 사용해 볼게. 그러면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원래는 뭐 어떤 나머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로 같다며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qx라고 써버리자.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보자. fx가 3차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3차야. 어차피 나머지는 차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게 얘보다도 차수가 무조건 작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차 이하거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절대로 이 QX가 차수를 결정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물론 뭐 정말 특수한 상황이 가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머지 때문에 차수가 변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앞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차식이라는 게 앞에 있는 게 얘가 2차잖아. 그치? x-1의 제곱이 2차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차 곱하기 여기 QX가 1차여야 두 개가 3차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QX는 1차여야 된다는 거지. 1차. 되겠지? 그러니까 1차 이하가 아니고 무조건 1차여야만 하는 거야. 1차여야 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태고 그럼 QX가 1차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린 지금부터 QX를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자. 그럼 얘는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까지 써줘야 1차식인 거지.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에 QX에 QX 말고 AX 플러스 B 에다가 AX 플러스 B. 아까 전 문제하고 뭐 거의 똑같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F1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AB에 관한 식 하나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F1이 2니까 양변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시면 f의 1이라는 건 그 값이 여기 1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인 거잖아. 그치? 이 관계식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두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라고. 그냥 식 하나 찾았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이 b라는 문자는 이제부터 e-a라는 걸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줄여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제부터 이렇게 씁시다. 얘는 x-1의 제곱에 ax에 더하기 원래는 b였는데 e-a로 쓰시고 그 다음 더하기 ax에 더하기 e-a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쓰시고 그 다음 여기서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인 건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 했어. 맞지? 잘 생각해야 돼. 이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완성되었어. 거의 한 95%? 왜냐면 A 값만 찾으면 fx가 완벽히 써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fx는 그냥 x-1의 제곱 qx 더하기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달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은 fx식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qx 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fx식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얘 때문에 qx를 완벽히 fx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야. 이 식이나 지금 위쪽에 써져 있는 이 식이나 비슷하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밑에 있는 식은 qx라고 그냥 퉁 쳐버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식이고 사실은 위쪽에 나와 있는 요 식은 목 자체도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완성이 된 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얘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돼. 얘를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fx는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얘를 사용하여 얘를 활용해야 되고 요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fx라는 건 x-1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세모 더하기 네모꼴 만들기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면 돼. 만들기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건 여기의 차수하고 여기의 차수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3차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차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 2차 이하 요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요 모양 만들고 얘가 2차 이하기만 하면 2차 이하 요거만 만족이 되면 자동으로 네모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의 유일성인 거지. 뭐 조금 너무 어려운 말인가? 나머지의 유일성.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 나머지는 반드시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5라는 걸 3으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11이고 나머지가 2인 거잖아, 그치? 나머지가 1이기도 하고 2이기도 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나머지는 반드시 이렇게 유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잘 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fx를 x-1의 세제곱이라는 이러한 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러한 항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러한 항을.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 치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미 fx가 이 정도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x-1의 제곱은 있어. 그럼 나머지 여기 x-1의 제곱에 x-1이라는 게 하나만 더 곱해진다면 여기에 x-1을 하나만 더 곱해준다면 얘가 x-1의 3승이라는 모양이 등장할 테니까 나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x-1 곱하기 어떤 걸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얘를 x-1 꼴로 쓴다고 치면 그러면은 몫은 a가 돼야 되겠지? 이유는 1창 맞춰줘야 되니까 ax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몫은 a가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이 파란색 식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되니까 파란색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그러면은 1 대입해주면 2가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2 나오니까 여기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린 방금 전에 나머지 정리 쓴 거고 그게 싫으면 그냥 x-1로 묶어낼 건데 이제 x-1로 묶어낼 건데 몫이 a인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끝낸다고 치면 전개해보면 ax의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여기 뒤쪽에 2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식을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fx라는 게 이거의 제곱에 뒤쪽에 어떻게 되냐면 x-1의 a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요것도 사실 식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게 a라는 문자로 묶어버리면 좀 깔끔해져. a로 묶어내면 x-1에 플러스 2.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묶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얘랑 이 괄호를 풀어헤치는 거야. 이 괄호 풀어헤칠 건데 얘하고 얘가 만나면서 이렇게 전개하면서 x-1의 제곱에 x-1의 a에 더하기 요 얘하고 얘가 만나면서 x-1의 제곱에 2고 더하기 a의 x-1의 플러스 2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모양인 x-1의 3승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얘기지. 3승에 그 다음에 곱하기 a 더하기 뭐 2를 먼저 쓴다고 치면 2의 x-1의 제곱 더하기 a의 x-1 더하기 2.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확인. fx라는 게 이제는 x-1의 3승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인 거야. 몫이 상수로 나온 거지. 얘가 몫인 거고 요거가 나머진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 나왔지? fx는
x-1에 3승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네모가 들어오고 더하기 세모. 근데 여기 차수가 3차로 나눈 거니까 얘가 차수가 2차 이하가 되게끔 딱 나온 거잖아, 그치? 응. 자, 그래서 얘가 나머지인 거니까 얘가 rx 이렇게 쓰시고, 자, 그 상태에서 r의 0이랑 r의 3이 같다니까 r의 0이라고 대입하시면 0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의 3이라고 하면은 r의 3이라고 하면은 8 더하기 2a 더하기 2니까 10 더하기 2a. 근데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3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r의 5를 찾는 거니까 r의 5를 구하시오면 나머지 여기 얘가 rx야. 따라오고 계속 이렇게 얘가 rx고, 그럼 저기다 5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5 대입하면 4, 4, 16에다가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였고 더하기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5 대입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뒤에 4가 되고 더하기 2 요렇게. 그럼 앞쪽 계산하면 32, 그 다음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34에서 8 빼면 26인가? 26 이렇게. 자, 134번 보면 뗄 처음에 이런 문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100 너무 숫자가 크면 내가 힘든데 97이라는 건 15로 나누었을 때 몫이 6이고 그 다음에 90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잘 들어봐. 그러면 15로 나누었는데 15의 약수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면 15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 약수 중 3과 뭐 5 같은 걸 생각해보자. 5를 고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식에서 97을 이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궁금하다고 쳐. 우리가 저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 앞쪽 덩어리 97이라는 걸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한쪽 덩어리 더하기 단위로 끊으면 돼. 그러니까 한 개념인 거지. 근데 15 곱하기 6에서는 여기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 이유는 15가 뭐기 때문에, 15가 얘가 3의 배수라서. 그 때문에 15 곱하기 6에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다. 나눈 나머지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지. 발생 x.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97이라는 숫자인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나머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요 7에서만 나머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9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나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나 같다는 얘기야. 나눈 나머지. 요게 같아져. 그래서 결론은 7을 3으로 나누는 건 쉽지? 바로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97을 5로 나눈 나머지 누군가가 이걸 물어봐도 어차피 앞쪽 덩어리에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발생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유는 15가 5의 배수니까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7에서 5로 나눈 나머지는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97을 5로 나누는 거나 7을 5로 나누는 거랑 같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같기 때문에 여기 2가 된다는 얘기야. 요걸 계속 체득을 해야 돼, 어려운 문제 풀려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보면은 가분 보면, 그래서 사실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이 x 3승 플러스 1로 나눈 몫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하면 눈치가 좀 좋은 친구들인 거지. 얘가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저 가번 조건 가지고 검산식을 써보면, 검산식을 쓰는 이유는 몫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검산식을 한번 작성해보면 fx는 x 3승,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한 방에 쓰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는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사실은 2차 이하가 될 거고, 그러면은 뭐 rx라고 쓰셔도 되고, rx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rx를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셔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이 나번 조건이랑 다번 조건 중에서 요거는 사실 1차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치?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내가 나머지 정리 쓰자 했어. 나머지 정리 바로 쓰자고 했으니까 fx를 제로 나눈 나머지면 얘를 0 되게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2이다. 요렇게만 써놓자고. 그래서 얘 밑에 거 지우시고, 이 상태에서 이거 f1이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나?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보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맞지? 나머지. 그 나머지가 지금 x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fx라는 식은 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한 덩어리 더하기 얘인 거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fx를 얘로 나눌 때 생각해보면 fx를 얘로 나눌 때 여기서는 나머지가 발생을 안 한다고. 이유는 여기 곱해져 있는 x 3승 플러스 1이라는 게 이 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돼, 배수. 얘가 배수라고. 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머지가 발생 안 하시고요. 나머지인 저 x-6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온다고. 얘를 나누는 과정 중에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fx를 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나 r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나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 그치? x-6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r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 생각해보면 rx라는 건 ax제곱 2차 이하니까 bx에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걔가 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맞춰주면 되는데, 요 몫은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 2차 곱하기 여기인데 여기 2차가 나와야 돼. 그럼 최고차항 개수 맞춰준다고 치면 여기 a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 몫을 a라고 숫자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러고 나서 뒤쪽을 더하기 뭐라고 쓰면 된다고? 얘가 몫인 거고, 얘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여기 몫이 들어오시고 여기 나머지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 나머지가 r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알려준 거니까 여기 x-6을 써버리시면 완성이 된 거라고요. 괜찮나?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rx라는 게 이렇게 미지수 3개를 쓰는 게 아니고, 결론은 미지수가 딱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야. 결론은 우리가 요 정보를 사용해서 요 나번 조건이 진짜 중요한 거지. 요 나번 조건을 통해서 미지수를 원래는 a, b, c라는 무지수 3개였는데 얘를 미지수 하나로 만든 거야. 그럼 선생님 b는 뭐고 c는 뭐죠? 라고 혹시나 물어본다면 전개하면 돼. 찾을 필요는 없어. 찾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b라는 문자랑 c라는 문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인 건데, 사실은 뭐 굳이 찾고 싶다면 전개해가지고 우변 전개하면은 a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고 더하기 마이너스 ax고 뒤에 플러스 1이고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근데 뭐 찾을 필요는 없어. b, c를 찾으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fx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x 3승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라고 아까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원래 rx였는데 그 r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a로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이다 까지 쓴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사용 안 한 게 f의 1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대입, x 대신에 1 대입하시면, 그럼 f의 1이라는 건 2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1 대입해주면 1 곱하기 a에 더하기 요거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바로 쓰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a 더하기 1. 근데 그 a 더하기 1이 지금 얼마인지 알려준 거잖아, 그치? f1이라는 게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럼 f의 0은 이제 끝났다. f의 0은 요 식에다가 0 대입해주면 되니까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되니까 0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0 대입해주면 a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4가 정답인데 a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이번에 135번 2차당식 fx고 가번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나번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똑같은 식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보면 x 3승 더하기 5x제곱 검산식 플러스 2는 fx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fx 2차 다항식이라는 거 잘 보시고 f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가 gx다.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의 차수하고 얘의 차수랑 늘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2차니까 차수 더 작으려면 얘는 1차 이하가 되는 거고, 그치? 1차 이하. 근데 밑에 보면은 이거 지우지 말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나번 조건 보면 얘를 gx로 나누었을 때 또 q의 프라임 x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는 수의 나눗셈 수의 나눗셈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되도록이면 어떤 상수로 나누는 거는 좀 고려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gx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이렇게 gx로 나누었을 때라는 것 자체가 이 gx는 일단 상수는 아닐 거라고. 알겠지? 원래는 다항식에 상수 다항식도 포함되는 건 물론 맞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상수로 나누는 거는 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놓자. 그래서 상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얘는 상수는 아닌데 1차 이하여야 된대. 1차 이하여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상수가 아니래. 그럼 얘는 자동으로 그냥 1차식이다, 그치? 1차식 이렇게 1차식이 된 거고, 그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 거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얘는 상수여야 돼. 상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상수. 선생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요. 물론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고 해가지고 2차식인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 fx도 x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x제곱이고 뭐 이렇게 출발한다고 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빼주면 서로 사라지면서 이게 2차식이 아닌 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 얘가 상수가 되려면 어떤 상수, 얘를 뭐 a라고 해볼까? 얘가 상수가 돼야 되니까 어떤 상수 a라고 하면 얘를 a라고 두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를 넘긴다고 쳐도 fx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써진다는 거고,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생각 잠깐 해봐도 얘가 상수가 되려면 fx는 생각 잠깐 해봐도 fx는 x제곱에 더하기 4x
그리고 뒤쪽에 무슨 점점점 이렇게 상수로 나가줘야, 그래야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면서 상수만 남을 거라고. 어쨌든 자,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4x에, 여기는 a라고 두시고 요 값이 a라고 두시고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 요까지 써놓자.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 보면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써놓은 검산식 다시 가보자. 요거 2차로 나눈 나머지 요거 다시 가보면 요 식을 x제곱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좀 빨리 써보자. 그냥 몫이라고 퉁치지 말고 얘가 지금 1x 3승으로 출발한 애니까 얘는 x에 플러스 상수는 모른다고 치고 m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gx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gx 요렇게. 그럼 요렇게 쓰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m 값은 결정이 돼. 잘 들어봐. 지금 gx는 모르기 때문에 이 우변의 식에서 이 1차 항이라던가 아니면 상수항은 결정할 수가 없어.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유는 gx를 모르기 때문에 1차항이랑 상수항은 결정할 수 없지만 gx가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항은 없다는 얘기야. 얘는 상수항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거고, 결정 안 됨. 그치? gx가 뭔 줄 알고 우변에 1차항이랑 상수항을 결정하냐고. 안 되는데 gx는 어차피 1차식이기 때문에 2차항이 없어. 그치? 2차항 없음. 얘가 맞지? 얘는 여기서는 2차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의 2차항만 찾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2차항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계산을 살짝 해보면 x제곱이랑 m이랑 만나면 mx제곱, 그 다음에 x랑 4x 만나서 플러스 4x제곱, 이게 2차항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가 여기서의 2차항인 5x제곱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m값이 자동으로 1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요 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a는 현재 모르는 상태고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gx,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좌변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니면은 양변에다가 a를 모른다고 치면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놓는 것도 좋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유는 a를 현재 모르지만 요 g에 대한 정보를 혹시나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다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대입하면 얘는 우연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 이렇게 돼. 맞지? 그래서 여기 0이 돼. 그게 무슨 말이지?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써볼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제곱에 개수 맞춰줄게. 요렇게 전개했을 때 x제곱이니까 이렇게 전개했을 때 나머지 4x제곱 맞춰주려면 플러스 4x, 그 다음에 상수 맞춰주면 플러스 2. 이게 좌변은 x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a에 x 플러스 1에 gx인데 더하기 gx, 양변에다 아까 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좌변은 0이 나왔고, 0은 우변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g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은, g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은, gx는 사실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른다고 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굳이 쓰자면 k에 x 플러스 1꼴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다는 거지.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쓰지 말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까지 써놓고 나면 gx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거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gx를 다 kx 플러스 1이라고 쓴다고 치면 여기를 k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인 거지. 두 번째 식은 우리 아까 전에 거의 안 쓴 거, 요거 가지고 오시면 요 똑같은 식이야. 요 x 3승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는 이 다항식을 gx로 나누었을 때인데, gx가 k 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치?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더하기 나머지가 아까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그 a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a다. 요 두 가지씩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1번에서는 좌우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기, 이렇게 딱 나눠주면, 왜냐면 공통인수 다 보이잖아. 얘 지워주고 이거 지우고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4x에 플러스 a에 플러스 뒤쪽에선 k만 남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더하기 k가 2라는 사실이야. 그치? 상수항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이유는 q'x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지만 얘를 0 되게 만든 x 값을 대입하면은 q'x가 사라질 테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0은 우변 0 되고 0 더하기 a 이렇게 돼서, 따라서 a가 0이 나와. 그럼 자동으로 요 식에서 k는 2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결론 전부 다 나왔어. 전부 다 나왔으니까 지금 gx는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kx 플러스 1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k가 2니까 2에 x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g의 2라는 거는 2 곱하기 3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136번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거 보면 바로 이거 하고 싶어야 되지. 양변에다가 지금 항등식 나온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식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건 x 대신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 보면은 자동으로 인수분해 이진 하고 싶어야 돼. 0 되게 만든 x 값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x에 x-1 px. 자, 이렇게 하면 이제 q에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있는 거고 그걸 제곱한 거고, 그 다음 q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걸 제곱한 거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 x 대신에 0을 먼저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싶어야 되지. 이유는 얘를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이니까. 이유는 p랑 q가 다 섞여 있는 정보는 우리가 쓸모가 없어. 예를 들면 x 대신에 뭐 5를 넣었다고 치면 q에 6이라는 숫자가 있을 건데 그 제곱, q의 5의 제곱는 5, 4, 20 20에 p의 5. 이렇게 하면 q6도 모르고 q5도 모르고 p5도 모르니까 모르는 게 3개 끼어있는 식이라서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쪽에 얘가 0 되는 x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래도 p에 대한 정보는 좀 줄어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양변에 x 대신에 0을 먼저 대입을 해주시면 q에 1이 되는 거지. 얘는 x 대신에 0 대입하면, 그러면 q의 1의 제곱, ql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 거고 그걸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q의 0의 제곱은 0 이렇게. 그 다음에 q의 2의 제곱 더하기 q의 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요거 한번 봐보자. 만약에 qx가 3차 다항식이니까 뭐 ax 3승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x제곱 cx에 플러스 d, 그냥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치면 a, b, c, 이거 이렇게 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설명하려고, a, b, c, d가 얘가 실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진짜 중요한데 얘가 지금 모두 실수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a, b, c, d가 얘가 모두 다 실수기 때문에 qx에다가, 예를 들어 q에다가 어떤 숫자 실수, 예를 들면 1 같은 거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돼가지고 a, b, c, d가 다 실수니까 다 더하면 얘가 실수가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도 실수고, 그 다음에 Q의 0도, Q의 0이라는 것도 굳이 쓰면은 D가 되는 건데 얘도 실수고, 그 다음에 Q의 2도 대입을 해보면 8A에 더하기 4B에 더하기 2C에 더하기 D인데 얘도 실수고. 한마디로 Q에 실수 집어넣으면 그 값은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수라는 얘기야. 알겠지? 실수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러고 나면 결론. 지금 Q의 1이라는 숫자 뭔지 모르고 Q의 0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으나 한 번만 이거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Q의 1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치고, Q의 0이라는 걸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치면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인 거라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구조가 잘 보일 거야. Q의 1이라는 걸 A라고 놓고 Q의 0을 B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 그치? 얘가. 그러면은 A도 실수고 B도 실수인데, 왜냐면은 Q에다가 1 대입한 건 실수, Q에다 0 대입한 건 실수니까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이래. 그러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우리 많이 해봤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0 되는 거는 실수일 때,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 따라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Q의 1이 0이고 Q의 B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자, 그 다음 밑에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얘도 Q의 2도 0이고 Q의 1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긴 다 2고야, 2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QX는 다항식인데, QX 얘는 다항식인데 근을 찾은 거 맞나? 다항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우리는 원래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항식에서는 사실 근이라는 말을 고등학생 때는 잘 안 쓰거든. 다항식의 근이라는 건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선, 대학교 과정 이상에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다항식의 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입했을 때 0으로 만드는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항식 x-1에 x-2가 있다고 치면 얘의 근이라고 하면 얘의 근이라고 하면 얘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사실 근은 없는 거지만 얘의 근이라고 하면 1이랑 2가 된다고. 굳이 0이 없더라도. 알겠지? 굳이 0이 없더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QX의 다항식의 근, 그러니까 QX의 근이 누가 되냐면 의 근. 그러니까 한마디로 QX를 0 되게 만든 X값이 1, 0, 2가 돼. 그치?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으면 0 되고 2 집어넣으면 0 되고, 요거랑 요건 같은 말이니까 요건 뭐 없다 생각하고. 됐지? 그 말은 QX는 1 집어넣어서 0 되려면 x-1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0 되려면 x-0 가지고 있어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0 되려면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최고차항은 원래는 모르기 때문에 k 이런 식으로 놔야 되지만 지금 문제 보면은 q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 막 전개하지 말고, 알겠지? 전개는 하지 말고 x에 x-1에 x-2다. 그러면은 q의 x 플러스 1도 찾을 수가 있는 게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다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자. 그러면은 q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서 0 빼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서 2를 빼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제일 처음에 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q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이 x의 x-1의 p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qx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분석했잖아. qx를 qx를 완벽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qx 분석 완료라고 하면 되나? 분석 완료.
QX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아는 거, 얘도 아는 거니까 내가 얘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이제부터는 있단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QX 플러스 1에 제곱을 시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ABC라는 거에 제곱을 하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인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QX 플러스 1의 제곱,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QX 플러스 1의 제곱은 얘를 제곱을 해주시면 돼. 그럼 X가 2개인 거고 X 플러스 1도 2개인 거고 X 마이너스 1도 2개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은 얘 제곱해주면 되지. QX의 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치. 얘를 제곱하는 건데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X제곱 X-1의 제곱 X-2의 제곱. 근데 그게 X의 X-1의 PX래. 그럼 공통인수 잘 보이지? X의 X-1인데 여기 X의 X-1, X의 X-1이니까 다 X의 X-1 나눠주면 X, X-1 나누기 양변 이렇게 해주면 좌변에서는 X 하나 날리시고 X-1 하나 날리니까 X의 X 플러스 1은 2개 남고 X-1 하나 남고 더하기 여기서도 X, X-1 X, X-1 그러니까 X의 X-1의 X-2의 제곱인 거고 는 X의 X-1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PX. 그러고 나면 PX가 이게 이제 묶여. PX가 X, X-1, X-2 중에서 공통인 게 X, X-1이다. 그치? X, X-1 얘는 아니고 X, X-1로 묶었을 때 몫이 앞쪽에서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올 거고 뒤쪽에선 X-2의 제곱이 들어올 거고. 그럼 전개 한번 해주시면 전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전개하는 게 너희가 보기가 편하니까 2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가 핵심인데 자 지금 보면은 PX를 QX인데 얘가 지금 아까 X의 X-1에 X-2였는데 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이걸 찾으라는 거니까 결론은 PX를 X, X-1, X-2 하고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꼴로 쓰라는 거야. 꼴로 만들기. 이게 핵심이야. 우리의 목표는. 알겠지? 얘 꼴로 만들기가 우리의 목표인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 나머지만 얘 찾고 싶은 거 맞지? 얘를 RX라고 하고 얘 찾고 싶은 건데 요 X, X-1, X-2가 곱해진 형태가 먼저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X가 요렇게 X, X-1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야. 내가 궁금한 건 이 세 개가 다 곱해져 있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 우리 아까 해봤잖아. 얘를 여기서 이 X-2의 어떤 뭐 네모 더하기 세모꼴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다가 앞쪽에 X에 X-1이 곱해지면서 전개를 해보면 얘랑 얘가 만나면서 X에 X-1에 X-2에 곱하기 네모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 더하기 얘랑 얘가 만나면서 X에 X-1에 더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 요런 꼴로 써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세 개가 다 곱해져 있는 모양을 만들려면 어차피 두 개는 여기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요 시간에서 나머지 하나 X-2 모양만 만들어 준다면 전개하면 자동으로 세 개가 곱해진 모양이 등장할 것이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식을
요 안쪽에 들어가는 식을 이렇게 x-2의 세모 더하기 네모꼴로 써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잘 써야 돼. 답지를 보면은 약간 비효율적으로 풀어놔서 내가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자면, 잘 봐. 여기 있는 요 식을, 여기 들어오는 요 식을 우리는 어차피 x-1이라는 모양만 x-2라는 모양만 등장해주면 되니까 요거에다가 몫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 물론 몫을 찾으려면은 그냥 뭐 2x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몫을 찾아주면 되는데, 몫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qx 이렇게 했을 때 더하기 나머지 r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거 너무 어렵나? 이거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걸 x-2의 세모 더하기 네모꼴로 쓰고 싶은 거고, 그러고 나서 세모 네모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자. 별표에다가 동그라미 요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라고. 얘가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QX에 QX는 헷갈리니까 이거 참 식이 많아지니까 약간 번거롭다. HX에 더하기 여기 들어간 나머지를 편의상 R의 1이라고 한다고 치면, 요 R1을 찾는데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 R1은 양변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빠릿빠릿하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X 대신 2를 대입해주면 얘는 2, 4, 2, 8이고, 그 다음에 9는 R1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제부터 R1이라고 쓰지 말고 한 방에 9라고 쓸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를 한 번에 9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얘를 지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 x-2로 묶어냈을 때 몫은 찾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hx,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니까 에다가 더하기 뒤쪽에 맞춰줄 때, 여기 쓸 때 이제부터 R1이라고 쓰지 말고 이제 좀 바로 쓰자고. 양변에서 x 대신에 2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2 대입해주면 9가 나오니까, 어차피 요건 사라질 테니까 2 대입하면 여기 자동으로 9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고 나면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식이 지금 x-2로 묶었을 때 어떤 hx라는 애가 들어오는 거고, 더하기 9라는 거지. 2 대입하면 9가 나오니까. 자, 그러고 나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돼. x에 x-1이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양이 나와요. x-1이 이제 전개되어 들어가는 건데, 얘가 이제 전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x-2에 hx, 그 다음에 얘를 만나면 더하기 9에 9x에 x-, 이렇게 됐지? 요게 이제 px라는 거. 이제 끝났어.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얘기했던 제일 밑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px를 qx로 나눴을 때, 얘가 qx예요.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들어오고 더하기 나머지, 그 다음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요 모양을 이제 쓴 거잖아, 맞지? 이렇게 완벽하게 썼으니까 이 qx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나머지인 r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값은 r의 3을 찾는 거니까, r의 3을 찾는 거니까 9 곱하기 3에다가 2를 곱해주면 9, 3, 27에 2 곱하니까 54가 되겠네. 이 B의 137은 사실은 푸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약간 경우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2차 함수의 대칭축에 관한 내용을 알면, 2차 함수에서의 이 대칭축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으면, 대칭축,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문제 풀 때 그 쓸데없는 경우를 지워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풀지는 않을 거야.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경우가 많이 나와.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이렇게 쭉 해가지고 7번 경우까지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계산을 해가지고 찾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차 함수의 대칭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7번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137번은 일단은 풀지 맙시다. 그래서 137번 제외하고 앞에 136번까지만 풀면 될 것 같아.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